자, 들어가면 자, 지정장치장 뭐 3번 정도 나왔네요. 자,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관세청장이 아니라 누가 지정한대요?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한다. 자, 2번 목차 장치기간 지정장치장 이거 중요합니다. 장치기간 중요해요. 지정장치장의 물품을 둘 수 있는 기간 즉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누가 정한대요? 관세청장이 정한다. 근데 다만부터가 약간 문장이 웃겨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연장할 때는 관세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세우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한다는 거죠. 원칙은 관세청장이 하는데 연장시켜줄 때는 관세청장은 기준만 세우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세관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3번 출제된 게 6개월 장난치고 관세청장 장난치고 3개월 장난쳤는데 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얘를 또 관세청장이라고 슬쩍 바꿔놓으면은 어설프게 공부하면은 그냥 맞는 문장이라고 쓱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은 얘가 지금 6개월을 정했는데 연장할 때는 얘가 한다. 뭐의 기준에 따라? 얘가 세워준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해서 이걸 고치면은 공무원 시험에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체크 좀 해두시고. 자, 2번 동그라미. 다만 부산 요거 지역 외워두십시오. 부산, 인천공항, 김해공항. 여기 슬쩍 뭐를 넣냐면 평택을 넣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바쁜 곳은 정해져 있어요. 부산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구는 부산항이에요. 그 다음으로 큰 데가 어디냐? 인천이 2번째 허브입니다. 허브. 그 다음은 이제 공항 중에서는 얘네 둘이 투탑이에요. 인천공항 뭐 일반 승객으로도 바쁘죠. 하지만 화물로도 바쁩니다. 그 다음에 바쁜 데가 김포가 사실 있는데 여기도 김포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김해가 그 다음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바쁜 지정장치장 반입 물품의 장치기간은 원칙은 6개월인데 더 짧게 2개월 한다. 왜? 지정장치장은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바쁜 애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은 더 바쁘겠죠. 그런 애들은 6개월보다 더 짧게 2개월로 해버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 출제 포인트는 2개예요. 3개예요. 부산, 인천, 김해 요거를 갖다가 하나를 쓱 평택 또는 뭐 김포공항 이런 걸 집어넣는다든가 이 2개월을 3개월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나머지는 출제가 됐고. 출제가 안 된 부분보다는 사실 출제가 된 부분을 다시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게 확률이 사실은 더 높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출제를 한다면 조금 색다르게 여기에서 좀 바꿔서 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물품에 대한 보관 책임이에요. 자,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에 책임을 진다 라고 해서 3번 중에 한 2번이 요거를 바꿔서 출제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뭔 말이냐? 이거 사실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명을 들으면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정장치장의 목적이 공익적이고 국가가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제적으로 내 물건이 반입된 그 물품의 보관의 책임을 원래 누가 져야 돼요? 국가가 자기들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검사하고 공익 목적으로 뭐 하려고 하고 국가가 자기네들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뭐가 돼야 돼요? 국가를 대신하는 세관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니에요. 세관은 뒤로 쏙 빠져 있습니다. 보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그래서 내가 비록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검사 목적으로 하지만 책임은 니네가 져라 라고 해서 약간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비겁하게 좀 뒤에 빠져 있다고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이걸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소송도 하고. 그래서 왜 우리는 지정보세요인데 왜 우리가 책임을 다지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를 대리하여 보세화물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선사 등도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뒤에 들어가면 그래서 세관에서 하도 뒤에 빠져있는 그 어떤 꼴이 너무 약간 뭐랄까 질타를 받으니까 이런 애들을 허수아비처럼 세웁니다. 자, 화물관리인의 지정. 뭔 말이냐? 자,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원래 화주 니네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그걸 가름하여 우리가 은혜를 한번 베풀어 줄게. 보관에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은 우리가 지정을 해줄게.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서 화물관리를 지정해야 된다. 즉 원래는 화주 니들이 지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선심 써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별도로 지정해서 책임을 얘네들 보고 지라고 할게 라고 엄청나게 인심 쓰듯이
화물관리인 지정이란 법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누군 빠져 있어요. 세관장은 보관의 책임에서 쏙 빠져 있죠. 뭐만 설정하고 얘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죠?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 같은 거죠.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자, 관련 규정. 그래서 화물관리인의 보관 책임. 이것도 이제 몇 문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관의 책임은 뭐냐? 결국에는 블라블라블라 하역, 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 이걸 다 누가 진다? 화물관리를 지정해서 얘네들이 해준다라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2번 동그라미. 보관의 책임이나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도난 등에 대한 대한이에요. 관세 등의 납부의 책임을 지는 것 등을 말한다 라고 해서 과연 보관의 책임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해서 얘네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관장은 항상 그 어떤 보관 책임에서 빠져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세관이 그 보관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틀린 문장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자주 출제가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괄호 2번 화물관리인.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과연 세관장의 허수아비는 누구들이냐? 이렇게 3명이라는 거죠. 직접 물품 관리라는 국가기관의 장, 관세인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하지만 출제된 건 요거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 오답 선지가 어떻게 출제됐냐면 요거를 쏙 뺐어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화물관리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선지가 한번 있었고요. 하지만 얘가 요청한 자가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치사하죠, 문제가. 자, 그래서 3번 화물관리인의 지정 시 심사 기준 보시면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요 1번부터 7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참 외우기 싫지만 제가 빼려고 했지만 요게 한번 선지로 출제가 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 번 읽어보시고 다른 선지로 물론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당연히 화물관리 시스템 당연히 화물관리인이 있어야지. 보세사 데리고 있어야지. 화물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사 당연히 있어야지. 지정장치장 자율관리하려면. 자본금 부채 비율 당연히 신용평가 좋아야지. A등급 이상 돼야지. 근데 이제 얘가 왜 나왔냐면은 화물관리인이 왜 지게차나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이런 게 왜 필요하지? 화물관리인이 왜 지게차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출제위원이 이걸 딱 뽑아가지고 이게 심사 기준이 된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실제 맞습니다. 화물관리인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도 지정장치장 안에 있는 이제 검사 목적으로 이제 질비한 이제 화물들을 계속 이제 검사를 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세관 공무원이 검사하는 걸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분들이 화물관리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지게차 운전도 엄청 능숙하고, 왜냐면 창고니까 화물이 엄청 쌓여있잖아요. 지게차 운전도 능숙하고 크레인도 엄청 잘 다뤄요. 그리고 뒷주머니 항상 이제 커터칼이 있어가지고 세관 공무원이 이제 검사하고 싶을 때 커터칼로 이제 물건 까가지고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보조 활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해요. 물품 검사하려면. 그죠? 그리고 6번, 5번, 6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버링이 잘못됐네요. 6번이에요. 자, 유효기간 5번이 나왔습니다. 이 단순한 게.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원래 풀 센텐스는 화물관리인의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5년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5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5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틀린 선지로도 뭐 5년을 3년이라고 한다던가, 얘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틀린 선지로 자주 출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